메디앙스 23일날 사서 다음날 상한가 가니까 이메일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일 좀 많았던 이메일 중에 하나가 조건 검색식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키움증권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좌측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조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요런 창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상 변경, 대상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우선주, 그 다음에 거래정지, 정리매매, 그리고 대주 가능 종목, ETN, 스펙, ETF까지,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불성시 공시기업까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제가 다 지우고 가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더 걸러봅니다. 하나씩 더. 그래서 처음 조건 검색을 만들 때는 그냥 조금 그게 좀 다듬어지지 않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다가 보면 이게 데이터도 쌓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했는데 막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다 보면 뜨는 종목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 데서 하나 둘씩 이렇게 조건식이 깨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다듬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코스닥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코스닥만 들어가는 경우는 그 코스피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뭐 1, 2%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변동성 작은 그런 주들 들어가서 이게 며칠씩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그 단기로 그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은 코스닥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일단 만드는 방법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요. 거래량과 그 다음에 추세를 기본적으로 넣으려면 꼭 이걸 저는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꼭 이걸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그 조건 검색을 만들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본인이 그 자주 보는 지표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지표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하셨던 그 정말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그 초보자분들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추세를 먼저 보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조건식 요 창을 열게 되면 일단은 추세 지표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 추세 지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정을 하게 되냐면 정말 단기적으로 1, 2% 먹고 빠질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한 3, 4% 먹고 빠질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얘가 목표가를 지정을 하고 그 접근을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일단 분류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추세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면 그냥 오름 추세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정말 바닥을 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는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창 보시면 좌측에 뭐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 기술적 분석 봐서 여기 보시면 뭐 그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여기서 본인들이 맞는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 모르겠다 싶으면 그 추세 지표들 여기 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 지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널리 쓰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도 가끔 많이 쓰는데 그거는 여기 MACD
MACD랑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그리고 요 스토캐스틱도 패스트랑 슬로우가 있는데, 요거를 패스트는 보기가 좀 너무 거칠어 가지고 저는 슬로우로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일단 하기 전에 저희가 보는 그 차트에 먼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 여시면 왼쪽에 이 차트 좌측에 보면 요 추세 지표라고 있어요. 추세 지표에서 MACD,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슬로캐스틱, 스타캐스틱 슬로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현재는 아직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했던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표들을 지정을 하고 나서 얘네들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익숙한 그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했던 방식은 이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까 그 지정했던 종목 요 대상 변경 있잖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해당되는 것들 중에 이렇게 쭉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꼭 굳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쭉 펼쳐놓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차트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이렇게 차트들을 여러 개 다 열어놓고 그 차트마다 전부 다 지표를 적용을 해봅니다. 지표를 적용을 해서 그 지표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익숙한 지표들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이 구간을 이만큼 처음에는 좀 넓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굳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처음에는 좀 거칠고 좀 러프하게 들어가도 돼요. 요 구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MACD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되는지, 뭐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엔벨로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기 편한 것부터 봐야 이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주식할 때 보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해서 그 차트의 맥이라는 그 책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왜 봤냐면요,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보조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책은 그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지표를 가지고 전부 쭉 나열을 해봅니다. 나열을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표를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서 뜬 거를 검증을 해보는 방식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 시절에, 그 시절에 처음 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건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답안지가. 이 차트들은 이미 우상향을 그리고 급등을 했어요. 그 급등한 차트들을 쭈르륵 전부 다 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찍었던 딱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보조지표 정도가 제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잘 맞았던 지표들이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그 지표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까고 하셔도 돼요.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스토캐스틱이 정배열되어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있는지, MACD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MACD가 0 위에서 약간 위에서 여기서 돌파하는 구간에 급등이 많이 나와요. 요 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그 통계 냈을 당시에는 그런 차트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돌파하는 구간에 이런 지표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 하나 열고요, 전부 다 적어봐요. 아, 이런 차트도 있구나, 이런 차트도 있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모든 보조 지표는 그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그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맹신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계를 내서 확률만 내면 돼요. 확률만.